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주택 청약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앞전 시간에는 우리가 주택 소유 자격과 관련해서 주택을 청약할 때 과연 내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 그리고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별로 그 순위를 어떻게 누가 1순위고 누가 2순위인지 그 자격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일단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쉽습니다. 국민주택이 뭔지 알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이 아닌 것들이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주택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일단 하나는 규모, 그리고 하나는 그 공급 주체. 일단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다만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으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규모에 대해서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 주체. 공급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이런 곳에서 건설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겠죠. 이 공급 주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여야 하면서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이걸 모두 충족해야, 모두 해당돼야 국민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데, 건설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120제곱미터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주택이 아니겠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일반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다. 그것도 역시 국민주택이 아니겠죠. 그리고 근데 민간 건설사가 건설을 하는데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경우에는 꼭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공급주체가 아니어도 이런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국민주택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아니면 다 이제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그 공급 주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그 어떤 청약 조건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둘을 구분을 잘 해야 되겠고, 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까지도 잘 확인을 하셔야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 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이런 것들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청약을 준비해야 되고 또 청약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국민주택에서 1순위는 어떤 사람이 1순위냐? 여기서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나뉩니다.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어야 되고요. 또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그러니까 내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정해진 그 납입 날짜에, 약정 날짜에 납입금을 12번 이상 납입했으면 1년이 지났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사람은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도지사가 그 해당 지역이나 혹은 해당 단지가 좀 청약 과열이 우려돼서 여기의 경우에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24개월 그리고 24회까지 연장하겠다.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게 1년 12회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24개월 그리고 24회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라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가입한 지 1년 그다음에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이렇게 그런 사람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딱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그러니까 6개월의 기준인 거죠. 이 경우도 역시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1순위 자격을 12개월 그리고 12회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역시 이제 가장 핫한 곳이 이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이 다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가 있죠. 이런 곳에서는 일단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월납입금도 24회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또 그 기준이 더 있어요. 요건이 세대주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일단 2년이 경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사이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월 납입을 했어야 됩니다. 24회 이상. 그러면 일단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세대원이면 안 되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주택 청약에 가입한 그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대주와 같이 있는 세대원 모두가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돼야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국민주택 기준입니다. 청약 위축지역. 위축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청약이 좀 어려운 청약을 이렇게 받아도 사람들이 잘 청약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 지역은 가입한 지 1개월만 지났어도 1순위를 해준다. 국민주택의 경우 상당히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해놓으면 아무도 더 안 할 테니까 거의 뭐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다만 국민주택이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청약저축 한 번 납입하고 1개월은 지났어야 된다.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1순위의 경우는. 자, 그러면 국민주택 2순위는 어떻겠느냐. 자, 1순위 잘 기억하셨죠? 2순위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그러니까 일단 가입은 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 1년이 안 됐거나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6개월이 안 됐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이 안 됐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세대원 전원 중에 과거 5년 안에 그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1순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축 지역에서도 아직 가입한 지 1개월이 안 된 자. 그러니까 가입은 했는데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니까 가입은 했는데 아직 1개월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주택 2순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순위와 2순위의 차이는 뭘까? 당연히 이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 1순위에서 먼저 보고 1순위에서 이제 이제 당첨자를 못 정했을 때는 이제 2순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인데, 그럼 1순위에서는 또 어떻게 정하느냐? 이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주택에서 일단 청약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단 무조건 1순위에서 모두 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달인 경우에는 모두가 다 당첨이 된다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그러면 1순위 중에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밑에 나와 있는 표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요. 40제곱미터 초과, 아까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했는데요. 국민주택이. 그러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가 이제 하나의 케이스일 거고, 그리고 하나는 아예 40제곱미터 이하,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겠죠. 그러면 일단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이 경우에는 일단 같은 1순위 안에서 어떤 순차로 선정을 하냐면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일단 3년이 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사람은 일단은 같은 1순위지만 일단은 밀려 있는 겁니다. 뒤쪽으로 밀려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데 뭐 이거는 이제 무주택 기간이 4년이든 6년이든 동일한 이제 조건인 거죠. 4년이든 6년이든 6년이라고 더 유리한 거 아닙니다. 4년과 6년 똑같은데 여기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예, 이 청약 저축 액수를 봤을 때 총액에서 더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청약저축 그 총액을 좀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순차에서 다 이게 안 끝난다면 두 번째 순차에서는 이 무주택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잘라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일단은 조건으로 보면서 여기에서는 저축 총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예, 횟수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더 작은 집이고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경쟁하는 그런 면적형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총액의 개념보다는 그동안 얼마나 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그 의지를 갖고 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요. 여기서도 안 끝나면 이제 2순차에서는 무조건 무주택 기간 상관없이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순위에서도 다 안 끝나게 되면 2순위로 넘어가는데요. 1순위가 미달됐을 때는 2순위로 넘어가는데 2순위에서는 뭐 이런 거 다 안 보고 이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주택,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이제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의 조건이 되고, 특히 그 면적 기준에 충족하면서도 국가나 지자체, 또 LH, 지방공사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 이런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게 되고,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는 조금 다른 그런 그 1순위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국민주택에도 1순위에 해당되는지,
민영주택에도 1순위 해당되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셔서 청약을 대비하시고, 어디 뭐 분양한다는데 이게 민영주택이니까 나는 뭐 1순위에 해당되는구나. 이건 국민주택인데 나는 지금 1순위에 해당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그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내가 어느 청약에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가를 생각해서 지원하면 뭐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약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분명히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게 됩니다. 이런 1순위 자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내가 원하는 입주하고 싶은 단지가 분양을 하는데 그때 가서 내가 미리 좀 준비해 둘 걸 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 1순위 그리고 2순위 그리고 입주자 선정 방식, 순서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